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정치권에 태풍의 눈이 있었죠. 바로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앞서 지난달 30일 의원총회, 지난 2일 상임 전국위를 열어 당원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전국위를 열고 당원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투표는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개정된 당헌은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 부분입니다. 기존 당헌은 당 대표의 고리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해 뒀다면 개정된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를 명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 9명도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총사퇴로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9분 중에서 그리고 7분이 참석해서 모두 비대위원 사퇴 의향을 밝히고 사퇴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형해화되고 해산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국위에서 당원 당규가 의결이 됐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맞춰서 당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애초 언론 보도를 보면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발표를 했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는 지금 정하고 계신가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서 전국위 의결이 있은 직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기는 목요일 날 전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 늦게나 아니면 목요일 오전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영 위원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전국위가 상임 전국위가 있고 또 전국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지난 2일에 상임 전국위 열었던 것은 당원 개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오늘쯤 비대위원장의 면면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대한 미루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전략이 좀 숨어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지난번 그 법원에서의 그런 그 결정 있지 않습니까? 결정에서 나온 그런 지적을 이번엔 충분히 회피하자라는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일 날 전국위 의결 직후에 발표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난번에 했을 때는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 한 번씩만 열었어요. 그래서 비대위원장도 미리 얘기하고 비대위원장 통과까지 당원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을 함께 전국위에서 했거든요. 네. 이번엔 불리한 겁니다. 즉 이번엔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가 열렸는데 이건 당원 개정만 갖고 했어요. 당원 개정을 비대위 비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즉 네. 5명 선출직 중에 4명만 사퇴를 하면 비상 상황이다. 이것만 갖고 상임 전국위가 와 전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뭐가 열렸냐면 상임 전국위가 좀 전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냐. 이거를 지금 의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한 거예요. 정국위가. 그래서 아마도 8일날 지금 공고를 해서 사흘 후에 이제 정국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7일 오후에나 8일 오전에 하겠다. 이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번에도 정국위 열리는 그 전날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발표했거든요. 이렇게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서까지도 이번에는 어떤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즉 다시 한번 행정법원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게 만들겠다. 유권 해석까지 하고 다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그러므로 전국이 열리는 전날에 발표를 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장유미 변호사님, 네. 권성동 원내대표 그 얘기 중에 기자들이 다시 돌고 돌아 어게인 주호영 비대위원장 얘기 나온다고 하니까 그건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목소리 어조가
글쎄요, 좀 민감하다고 할까요? 좀 약간은 좀 그런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당사자가 바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대위원장직에서도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 다시금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간다라고는 하지만 다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적인 조치를 계속 해나갈 것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대위원회 직무집행 정지와 가처분 14일에 기일이 예정돼 있죠. 그리고 상임위 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개최를 중지해달라. 그것이 아니면 예비적으로라도 네. 이 집행을 한 이후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애초에 이야기했던 이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로 출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맞지가 않다라고 절차적으로 거론을 했던 부분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아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법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하게 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또 많은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누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자신은 법적 대응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가만히 있을 것 같았는데 어제 이곳에서 느닷없이 등장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그런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지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에게는 굽힘이 없을 것을 다짐합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데 맞춰서 시원하겠다고 심기경소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상당히 어조는 차분했지만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잘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바로 대구 지역 국회의원 12명을 거론했어요. 두루두루 지금 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지금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어렵게 되찾아온 정권, 그리고 처음으로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한 대선의 결과, 이것이 결코 무너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복지부동하는 대구의 정치인들에게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더 약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윤핵관들이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 맞다고 앞다퉈 추인하며 그것이 사슴이라고 다른 말을 하는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집단 린치합니까?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더 이상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이종근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뭐 대구에 그동안 뭐 머무르면서 칠곡 이런 데서 머물면서 이 책 쓰겠다고 했으니까 대구에 등장한 것은 뭐 크게 놀라운 건 아닙니다만, 근데 뭐 장소도 장소입니다. 김광석 광장인가요? 그런데 거리. 김광석 거리. 예.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마치 여당의 전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대구에서 행보입니다. 첫 번째 워딩이 어떤 워딩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상징적인 워딩을 차용해요.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건 그 말을 한순간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 반기를 들었던 네. 여당 의원.
자, 그 다음에는 영남일보를 골라서 또 인터뷰를 합니다. 영남대학교, 영남일보 공통점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창업을 한다거나 혹은 대학교를 만들었을 때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과 말들을 차용하면서 네. 거꾸로 지금 현역 의원들까지 공격을 합니다. 이건 뭘까요? 자,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을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대구 출신의 우리가 자신이 미는 그런 의원들로, 아까 후보들로 성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들리면서 노원에만 출마했던 이준석 대표의 좌표가 완전히 TK로 지금 옮겨간 느낌. 네. 그래서 요즘 윤 대통령이 참 공을 들이는 게 대구라고 다들 그러거든요. 서문시장 가서 막 뭐 이야기도 하고 그만큼 집토끼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구에 대한 TK 정서에 대한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의 포석을 두고 나는 대구의 적자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죠. 참 다양한 어떤 그런 이 앞으로의 어떤 관련된 수가 한꺼번에 다 연결돼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앞서 기자회견 형식 보셨죠? 모습 보셨죠? 마치 팬미팅 같은 분위기인데 글쎄요. 점점 입지는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